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뮤지컬 넘버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느냐, 음악적인 요소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그 음악들을 좀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뮤지컬 넘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리 참고 자료로 조금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좀 부탁드려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미리 좀 주셨던 Q&A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음악과 뮤지컬에서, 그러니까 뮤지컬 음악의 차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악과 뮤지컬 음악이 따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실용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장르라는 게 있거든요. 장르. 그래서 스윙, 일렉트로닉, 기타 등등 그런 장르가 있는데, 뮤지컬 음악은 장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사나 감정의, 그 배우들의 감정의 선을 따라서 멜로디가 계속 변하고, 그 다음에 장르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리듬이나 이런 것 분위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음악적 다중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곡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음악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극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하실 때는 뮤지컬 음악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향은 뭐냐면 음향 효과. 그래서 넘버 안에 기차 소리가 들어간다거나, 넘버 안에 비명 소리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제작을 해보시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마이크도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마이크로 그냥 녹음을 하셔서 저벅저벅 이렇게 발걸음 소리를 녹음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음향 효과, 트럭 소리, 빗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 보고 찾으라고 그러면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들을 그 넘버 안에 입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음향 효과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어쨌든 배우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원칙이죠. 음정 떨어지지 않고 이게 원칙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달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딕션,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딕션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호흡과 정서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뮤지컬 영화 음악을 하면서 주인공이 딸을 화재 사고로 잃고, 아빠가 이제 자기의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일찍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계속 이제 호흡을 하시면서 하는데, 조금 호흡이 막 섞이고 눈물이 나면 음정이 조금 엇나가기도 하고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정서적으로 아빠의 실수로 인해서 딸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빠가 정확한 음정으로 정확한 호흡에서 하나 둘 셋 삼잡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나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노래로 연기한다예요. 노래로 연기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셨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스토리에서 어떤 부분이 음악으로 표현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앞에서 극을 다 보여주고 대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대사를 총집합한 것들을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뮤지컬의 기본은 노래로 연기한다잖아요. 노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로 연기한다거든요. 그러면 안무도 연기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노래도 연기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악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대사를 노래로 만든다 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치수 선생님네 학교에서 이제 했었던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창작곡으로 나온 거에서는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시끄러워. 뭐 또 배고파요. 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사로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그런 식으로 대사들을 노래로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넘버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동선이 바뀌거나 시간의 경과들을 대사로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무대 연출로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노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모스런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똑같은 노래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노래가 계속 세월이 바뀌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러면서 편곡만 바뀌는 거예요. 멜로디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편곡만 계속 바뀌면서 처음엔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했었던 동거인의 죽음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망가지는 과정들을 한 곡에다가 확 담아놨거든요. 그렇게 시간의 흐름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독백이나 방백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랄까요, 맨 오브 라만차에서 임파서블 드림 이런 거 사실 방백이죠, 방백.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사에서 노래로 이렇게 음악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으로도 만들어지긴 해요. 네. 뮤지컬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움직임과 동선이 들어가는 그리고 상황과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넘버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곡을 사용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그려질 수 있게 개사해야 한다. 이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분위기와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잘 골라낼 수 있는 방법, 이거 되게 어렵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음악이 거의 없으실걸요. 요즘에는 이 저작권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회사 중에서 그런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필터링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필터링 된 것들을 음원회사에 보내서 지금 이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하시거나 개사니까 괜찮겠지, 큰일 나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실 텐데 일단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사용이 허락된 음원 안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클래식을 오마주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향 효과를 적절히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간단한 창작 멜로디를 만들고 그것들을 음향 효과랑 같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분위기와 장면에 어울리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의 곡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이제 저작권적으로 허락을 받거나 그 제작사에 전화해서 허락 받으시면 되거든요.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으면 분위기가 기존에 만들어진 거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오디오로 오기 때문에, 미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드럼을 빼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우울한 음악이다 그러면 뭐 빗소리를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음향 효과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신디사이저 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디사이저 패드면 우 하는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방식으로 그 노이즈가 깔리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연기가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저희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기존에 있는 곡에다가 그거를 깔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작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재밌는 친구로 썼는데 받아들이는 행위자가 약간 대사에 우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 우울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음악하는 사람은 그거를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우울로 받았다 이러면은 작가의 의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와 상황에 대해서 느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느낌의 언어로 아이들과 함께 토론해 보는 것. 예를 들면 슬프다예요. 슬프다라는 느낌에서 그러면은 슬픈데 어떤 슬픔이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야? 분노야? 아니면 회환이야? 억울함이야? 어떤 슬픔이야? 어떤 것으로 인한, 어떤 동기로 인한 슬픔인지 그 감정의 단어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의 단어에 대해서 모두 다 합의하는 것. 그런 다음에 음악의 그 정서를 찾아내는 게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리기 전에 이제 저작권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권은 전 세계적으로 그 작곡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70년까지가 저작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직접 연주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주된 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저작 인접권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사후가 아니에요. 저작 인접권은 앨범이 발매된 시기에 다음 해 1월 1일서부터 70년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카라얀 뭐 이런 분들이 녹음해 놓으신 그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을걸요? 70년 지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것들은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친구도 미디는 속도를 BPM을 늘렸다 줄였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곡인데 굉장히 느리게 BPM을 잡아놓고 천천히 오른손부터 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BPM을 확 줄여가지고 굉장히 잘 치는 것처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은 창작, 그 다음에 저작권이 상실된 곡, 그리고 직접 연주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특히 이제 뮤지컬 넘버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은 또 저작권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은 그 뮤지컬마다 저작권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제작사와 꼭 통화를 해보시고 그것들을 사용을 하시지 않으면 영상으로는 올리실 수 없어요. 그냥 뭐 공연은 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으로는 올리실 수 없다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실 수는 없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계속 있어요. 음원 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음원을 저희가 실제로 발매를 한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음악 저장소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것들도 저작권에 다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것들을 사용했다는 걸로 지금 고소고발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음원 사용은 좀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은 저 음악 속도 체인저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저게 조옮김도 되고요. 자르는 것도 되고 BPM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쉬운 컷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두 번 두드리니까 바로 유료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 편집은 쉬운 컷하고 오디오 편집은 제가 애플사 거 아이폰 아이폰에서 했는데요. 쉬운 컷은 조금 유료가 빨리 오는 것 같고 오디오 편집은 조금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아직 유료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르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조옮김도 되고 그런데 조가 저희가 아는 것처럼 C에서 뭐 한 키 올려주세요, 반 키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라디오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미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이렇게 올리실 수 있고요. BPM도 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자르는 것도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자르고 붙이고도 자유롭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보니까 저희 댄스 하는 친구들이 음악 속도 체인저하고 오디오 편집을 가장 많이 선호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저보다 선생님들이 그냥
훨씬 더 빠르게 아실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좀 모르는 용어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요. 우선은 파일을 어떤 파일로 외부로 나가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통 mp3가 가장 많이 나가는 파일이고, 어디를 가나 다 호환이 되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웨이브는 그러니까 mp3 같은 경우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숨소리까지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이만큼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게 웨이브예요. 근데 mp3는 그걸 딱 압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깎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 같은 업자들은 mp3를 싫어하죠. 근데 이제 웨이브는 용량이 워낙 커요. 용량이 워낙 커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는데 조금 곤란함을 겪으실 수 있어서 그냥 아이들하고 하는 정도면은 mp3를 그냥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계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녹음실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에 삽입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mp3나 웨이브가 가장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집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페이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페이드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왜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죠. 예, 페이드 뭐 아웃, 페이드 인 이런 게 있는데 점점 작아지고 점점 커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애들 거 이렇게 녹음을 하시거나 핸드폰으로 특히 녹음하면은 막 노이즈가 엄청 나거든요. 이렇게 트랙이 보면은 그러면은 그 트랙을 노이즈 있는 데를 딱 자르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숨소리가 없이. 그러면 그게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페이드 조정을 조금만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숨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것도 이렇게 노래를 합창을 녹음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5박자를 끌고 스탑을 하고 어떤 분은 뭐 8박자를 끌고 스탑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을 잘라버리고 5박자에서 잘라버리고 페이드를 이렇게 쳐주면 모두 동시에 끝나는 것 같은 조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페이드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프로그램에는 BPM이라고 써 있고 그게 빠르기 조절이고요. BPM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리고 그냥 빠르기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속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저런 프로그램 가보면 가위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커팅하는 표시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음원 사용이 조금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작곡은 작곡가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작곡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책 읽는 것처럼. 그리고 글은 누구나 쓰잖아요. 일기는 누구나 쓰지만 누구나 작가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인스타에 다 글 쓰시잖아요. 그렇다고 다 작가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노래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로 돈을 버니까 작곡가인 거고, 그걸로 돈 안 버시고 그냥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작곡 그러면 너무 음악적인 소양이 뭔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듣는 소양만 있으시면 누구나 다 만드실 수 있는 게 작곡이라서, 저는 여기 이제 뮤지컬을 계속 하실 거고 음원 문제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창작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작곡하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가가 이제 스토리를 개발을 하고 이제 글쓰기를 시작을 하면은 어느 부분에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곡가들은 이 부분은 어떤 느낌, 이 부분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소통하는 미팅을 좀 한 다음에요. 이렇게 모티브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악기를 아는 친구들은 저런 식의 건반을 사용해서 요게 게러지 밴드인데요. 그냥 바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 친구는 악보를 전혀 못 그리는 친구인데 걔 이름은 또 그릴 줄 안대요. 그래서 저렇게 예쁘죠? 저 대학생이 해놓은 거예요, 저게. 대학생이 저렇게 해놨는데 저걸 보고 네가 그걸 불러봐. 저 멜로디대로 리듬을 만들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리듬대로 불러봐.
그럼 제가 듣고 그걸 그 밑에다가 악보로 이렇게 만들어준 경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처럼 청음이 빠르거나 악보를 바로바로 그리실 수가 없으면 그냥 녹음을 그냥 해놓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고요. 이 친구는 악기도 못하고 악보도 못 그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핸드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녹음한 것들을 제가 그 옆에 앉아서 피아노로 이렇게 쳐주면서 이게 맞아 이러면서 실제로 작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작곡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가르쳐요. 두 마디 작곡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렇게 모티브 두 마디씩 만드는 거, 네 마디 만드는 거, 이런 것만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벌스 만들고 사비 만들고 다시 또 반복해서 또 조음김하고 이런 것들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아이들하고 같이 회의를 같이 하는 거죠. 어디가 클라이막스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조음김을 해가지고 올리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왔었던 음을 하나만 올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시벨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이고 피날레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건 악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아마 학교에서 사용하면 전부 다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벨리우스나 피날레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 음표를 이렇게 찍으면 박자가 틀리거나 이러면은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가면 저거는 이제 편곡 악보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리딩을 해요. 작가하고 작곡가들이 모여가지고 다 된 대본에 이 음악이 합당한지에 대한 리딩 테스트를 해요. 음감회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면서 저 자리에서 한 3곡 정도가 까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만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사는 그대로 되고 분위기를 다시 조정해서 만드는, 그리고 뭐 BPM만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인 악보는 이제 이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세션들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MR 제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음감회를 하는데 이 음감회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이때는 연출이 어느 정도 장면 연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BPM을 이렇게 BG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무대 사이즈로 걸어보니까 BG가 모자라는 거예요. 천천히 우수에 젖어서 걸어야 되는데 뛰어야지 그 박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은 4마디만 더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자리에서 수정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뭘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오퍼레이터 하는 거예요. 음향 오퍼레이터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기계를 매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오퍼는 저희가 셋업하고 나서 그날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리허설 날 처음으로 애들이 그걸 만들거든요. 근데 뮤지컬은 어쨌든 핀 마이크를 전부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완전 폭망이에요. 폭망. 그래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채널이 막 겹치고 그러면은 막 하울링 생기고 장난 아니거든요. 공연 때. 그래가지고 저희 그 아이돌처럼 여기다가 마이크 넘버를 전부 다 달아줘요. 그래서 무슨 역할이 몇 번 마이크, 무슨 역할이 몇 번 마이크, 이렇게 해서 마이크 넘버를 다 달아주고 이 마이크 넘버 수대로 인, 아웃을 하는 연습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초창기 때인데 애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인, 아웃 이렇게 하면서 말로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겠으니까 아예 저렇게 병뚜껑 가지고 만들어서 연습을 이렇게 창의적이에요, 애들이.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지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코러스 녹음을 해요. 그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창작의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의 음역대에 맞춰서 다 조정해 준다. 아이가 10까지뿐이 안 올라가면 10까지만 노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노래가 되게 단조로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합창이나 이런 것들은 코러스를 미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불러서 리버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버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녹음한 파일인데요. 이렇게 조각조각 잘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입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입을 정확하게 다 맞춘 거예요. 이거를 작곡가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실. 노가다예요. 이게 한 마디예요. 꽃다발, 꽃다발, 꽃다발이에요. 그러니까 꽃은 꽃대로, 다는 다대로 호흡선을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코러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약간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나면 음향하는 이제 오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뮤지컬은 단순히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음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정확한 타이밍에 클릭을 해주는 친구가 꼭 있어야 돼요. 같이 공연을 할 때. 그건 이제 스텝이에요. 그 친구는 배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조명하고 음향이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저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넘버도 있고 음향도 있어요. 그리고 대사, 이 극 자체에 외계인이 있어서 저희 그게 외계인 말을 번역해주는 번역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사처럼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클릭을 하는 순서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그날 오퍼하시는 분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 오퍼하시는 엔지니어 선생님께 큐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애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이 자리를 탐내요.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여기, 요 자리거든요. 여기 앉아서 이거 하는 거죠. 클릭해주고 오퍼해주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뮤지컬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학교 교육하시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당장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마이크가 몇 번 마이크가 켜지는지를 선생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이크 음향팀은 오시면은 그냥 순서대로 오는 대로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마이크를.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리허설을 하거나 이러면은 대충 감으로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극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아이들하고 연극을 하시거나 뮤지컬을 하실 때는 음향을 할 수 있는 음향 오퍼와 조명 오퍼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명은 인, 아웃, 그 다음에 뭐 상수, 하수, 뭐 인, 아웃, 뭐 요 정도만, 그 다음에 페이드, 요 정도만이라도 해서 저희는 후라시 가지고 연습했었어요. 후레쉬 가지고. 인아웃은 그냥 백열등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는 음악과는 조금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어쨌든 콩나물 뮤지컬 제작 꿈의 학교라는 학교를 5년간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뮤지컬 교육 방법을 좀 질문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써왔는데요.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 뭐, 한 학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학교는, 저희는 방과 후 같은 개념이었잖아요. 그 콩나물 뮤지컬 제작 꿈의 학교는 꿈의 학교 토요일마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 매일매일 모여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학교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중학교 1학년 애들, 자유학기제? 예, 자유학기제 거기 나가보니까 실제로 다른 수업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짧은 프로그램으로는 커버 뮤지컬을 한번 해보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영상으로 많은 뮤지컬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짧은 거 한 3분에서 5분 정도짜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뮤지컬이라는 게 단순히 연기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상을 입어야 하고 그다음에 소품이 있어야 하고 무대가 있어야 하고 또 오퍼가 있어야 되고 장면을 만들어주는 연출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 대본이 없잖아요. 그럼 대본을 쓰는 작가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종합적인 한 반에서 한 반 요즘에 몇 명이죠? 한 반 25명이요? 25명이에요? 곳에 또 바뀌었는데 저희 애들 때만 해도 33, 35명이 됐던 것 같은데요. 25명이면 어쨌든 그 25명 안에 작가를 원하는 친구, 그 다음에 스텝을 원하는 친구,
의상 소품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다음에 배우 할 친구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애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애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게 저기 선생님 계신데 영상이에요. 핸드폰을 쥐어주는 거죠. 핸드폰을 쥐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이렇게 하면 정말 기쁘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프로필도 그 친구들 보고 다 찍으라고 그래서 실제로 공연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제작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프로필 사진 다 찍어서 이렇게 사진도 다 붙이고 배우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거 딱 3회 수업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되는 기존의 뮤지컬을 그대로 따라해본다. 극본팀 같은 경우는 대사를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대사를. 그러면 애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대사만 써요. 대사만 쓰면 대본에는 지문이라는 게 있고 연출적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대본에 들어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대사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럼 여기서는 한숨을 쉬고 하는 거야? 그 배우는 한숨을 쉬던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문을 넣는 걸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커버를 할 때는 지문도 넣고 동선도 넣고 조명을 어디다가 넣을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대본 안에 넣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팀은 악보 만들기를 하거나 또 실제로 악보를 저희 때는 악보 그리는 연습을 음악 시간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교과 과정이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보 만들기가 어려우면 요즘 아이들한테는 카피해와 이러면은 다 알아들어요. 카피해와 이러면 노래를 그냥 많이 듣고 따라 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시킬 한 명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음악 감독 이렇게 해주면 그 친구가 파트별로 막 연습시키게 하고 그래서 음악을 할 때는 그 친구가 좀 연습을 좀 도와줄 수 있게 선생님과 함께 도와줄 수 있게. 그러니까 뮤지컬은 선생님 혼자서 절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그 학생의 간부화 약간 이런 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다 해냈을 때 오는 만족감이 교육적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뮤지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상 소품. 이건 뭐냐면 가능한 최대한 비슷한 옷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들한테 뭐 구걸도 해야 되고요.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요. 예산 안에서 돈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의상 소품 매뉴얼을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큐시트 같은 것들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대팀도 가능한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연출이나 무대 감독은 큐시트 언제 이 배우가 들어간다. 입퇴장은 어디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연기한다. 그냥 지문에 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앉아서 울까 서서 울까 걸어가면서 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픽스해주는 사람이 이제 장면 연출인데 그 픽스대로 무대 감독이 조명과 음향을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큐시트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장면 디렉터를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들이 했었던 것들을 조금 사진으로만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연극 톡톡이에요. 연극 톡톡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정신적인 강박증이 있는 환자들이 어떤 정신과에 모여서 합동치료, 단체 치료를 받는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걸 이대로 재현을 해낸 거예요. 제법 잘 재현했죠. 네. 저기 있는 저 책장은요.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서점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현수막 출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 그리고 저희에게 이 공연에 들어가는 예산이 10만 원이 딱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 안에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돼. 의상과 모든 것들을 다 그 10만 원 안에서 해야 돼. 그러면 의상팀, 무대팀, 연출팀 이렇게 전부 다 제작팀까지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예산 쪼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많이 줄이는 게 간식.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초록색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입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인데요. 이거 약간 넌더벌 그런 뮤지컬 같은 건데 요거를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조명이 여기 교육청 건물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한 거니까 조명이 없으니까 그냥 백열등 켜놓고 저 뒤에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숲처럼 그림을 3일 만에 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페인트 막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벽에다가 저희 가발이 몇 개 있는데 그 가발에 있는 모발을 다 뺀 거예요, 애들이 하나씩. 다 빼서 이렇게 민머리를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못 입는 흰 티셔츠들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만들고 현수막 저희 전년도 했었던 현수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팔에 달고 그러니까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수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너무 잘 하시는 작품 뭐죠? 빨래. 네네. 빨래 비 오는 날이면입니다. 이거를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가장 조명도 비슷하게, 우산 색깔도 비슷하게, 의상도 비슷하게. 그래서 실제로 막 저런 조끼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이 슈퍼에 가가지고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거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실제로 뭐 막걸리병 막 이런 거 빌려오고요. 의자 빌려오고. 그러니까 한 작품당 예산이 10만 원. 이렇게 커버 뮤지컬 할 때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작품들이에요. 우산 전부 다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색깔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과정들을 자체가 그냥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이게 단기적이라고 하지만 거의 한 학기 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하고 하려면. 네. 제가 동영상을 첨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길어요. 그래가지고 한 16분 되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은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의 그 콩나물 뮤지컬 제작 꿈의 학교의 사례인데요. 선생님들은 직업병이 좀 있으세요. 그 굉장히 바람직한 직업병이시긴 하지만 항상 가르치려고 하시는 직업병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퇴직을 하셨는데도 엄마도 가르치시고 동네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의적이고 이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보다 한 발이 앞서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꾸 제안을 먼저 하고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러면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선생님이 미리 조금 더 소스를 많이 얹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콩나물 뮤지컬 제작 꿈의 학교는 완전히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선생님들은 보살이 되어야 했었어요. 전부 다 함구령.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걔네들이 저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 절대로 저희가 먼저 가서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건 언제 어디서 공연을 한다. 요 마감 날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실제로 뮤지컬 교육이 굉장히 창의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대본을 이렇게 쓰게 하시면 지문이 애들이 없어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못하는 걸 애들이 보고 나면은 아 지문을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꼭 지문도 써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창의적인 수업을 하실 때는 아이들의 창의성에 맡기게 그리고 조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과가 조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별로 후지더라도 아이들이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낸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지 창의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창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뮤지컬 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그래서 저희는 꼭 모니터링을 해요. 노래를 연습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가운데에서 녹음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고 나서 무엇을 고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끼리 다 대답해요. 무엇을 고치면 될까? 그때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애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연출도 마찬가지예요. 장면 연출을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막 연출을 하고 그러거든요. 애들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걸 다 막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깨닫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고 싶은 것,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되게 두려워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방어적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그 도전을 오히려 이제 가로막는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해주는 좋은 선의 조언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많이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요 사례는 저희 학교 사례는 아무도 믿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다 극본도 쓰고요. 작곡도 다 해요. 작곡도 다 하고 무대 미술도 아이들이 직접 다 만들고 의상, 소품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진짜 선생님들은. 그다음에 하다못해 제작, 인터파크에 올리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직접 하고 인터파크와 직접 소통하는 것도 인터파크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저희 학생들이 다 해요. 저희는 전화번호만 제공해요. 예,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 전화번호만 제공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5개의 작품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작년에 최근에 사계라는 작품을 했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아이들이 한 게 맞아? 이게 모든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의혹을 가지시는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만큼을 믿어주면 어느 만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기 때부터 5기 때까지 있는데 점점 나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배들이 있어서예요. 선배들이 조금 가르쳐. 선생님들은 거의 빠지고 선배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배영초등학교랑 뮤지컬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저한테 처음 온 게 배영초등학교에서 어떤 호수마을에 인기 많은 이장님이 죽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호수에는 항아리 가득 금이 담긴 보물이 있으니 그걸 발견한 사람이 다음 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수 안으로 잠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이가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사이가 멀어지고 이웃들끼리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이랬다는 얘기고 근데 나중에 보니 그러니까 수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보니 그 마을 호수에 그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저녁 그 해가 질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호수를 이사 온 친구가 발견을 하고 이게 금항아리가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작사를 해주고 작곡을 해드렸는데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할 때 제가 이제 했었던 거는 BGM을 넣어서 이 친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과 대본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가사를 쓸 때 아주 생뚱맞은 가사를 하나씩 넣어줬어요. 죄송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이가 처음에 이사 오자마자 하는 노래인데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죄송해요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 보고 이 죄송해요가 나오게 유추해서 상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대본을 한번 써보라고 넣은 거예요. 제가 상상한 장면은 막 어른들이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금 찾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아이가 호루라기를 불거나 그래서 어른들을 깜짝 놀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기요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죄송해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저는 썼는데 아이들이 그런 상상을 할지 아니면 저보다 더 훌륭한 상상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뚱맞은 그러니까 가사를 조금 넣어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만들어주는 그래서 아까 전에 요만큼 가지고 제가 만든 곡이 9분짜리 곡이에요. 그 안에는 기승전결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건의 발생, 그 다음에 이사 온 수영이의 인사,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기도 했죠. 그 수영이한테 반응을 유일하게 해주는 꼬맹이, 이 마을의 꼬맹이, 그리고 그 꼬맹이와 수영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는 뮤지컬을 만들 때 넘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화자거든요. 화자 누가 말을 하는지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객한테 들려주는 건지 아니면 이 상대방한테 들려주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곡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실 건데 배영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극본서부터 쓰게 해보고 싶어요. 이 노래를 가지고 극본을 쓰고
실제로 장면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의상은 무엇이 있는지 그 의상과 소품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찍을 건지 프로그램북까지는 아니어도 팜플렛은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기록을 해서 어떤 플랫폼으로 내보낼 건지 이것까지를 다 같이 반 전체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초등학교 특성상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 프로젝트가 어려운 게요. 선생님들이 과목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뭐 국어 선생님이 적극적이시지 않으시면은 그냥 있는 걸 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좋은 게 한 선생님이 그 반을 1년을 그냥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수업 시간마다 국어 시간에 대체해서 그 글쓰기를 대체해서 극본 쓰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음악 시간에 작곡하기를 동기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그럼 그 애들이 다 작곡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동기 2마디짜리 만든 것들을 뭐 작곡가들한테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작곡가들이 애들이 만든 멜로디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아이들과 공동작품으로 작곡가로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 저희 학교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저작권 작곡가 협의회에 다 등록시켰어요. 걔네들을. 그래서 걔네들도 저작료를 받는 한 달에 뭐 15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그래서 공연까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어쨌든 영상이나 이런 또 다른 플랫폼이 있긴 해야 돼요. 무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단순히 뮤지컬처럼 무대 예술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웹드라마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단편 영화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요즘에는 청소년 영화제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한번 출품해 보는 것까지 그 출품하면 이제 서류 작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서류 작업을 선생님들이 하시려고 그러면 힘든데 이건 모두 나의 일 이런데 애들 시키시면 되게 잘해요. 정말 창의적으로 그 꼬불꼬불한 글씨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김포 청소년 영화제 제가 잠깐 스태프로 있었었는데 봤더니 그 다 이렇게 워드로 써서 보내시잖아요. 그 워드 옆에 아이들이 쓴 그 자필로 쓴 글자를 사진으로 첨부해서 붙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한 결과물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까지 해야지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큰 자존감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리고 경력이 되고 선생님들에게도 경력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보다는 과정이 나타나지는 교육,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창의적인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상하고 울타리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주고 선생님들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거운 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연 앞두고 일주일 되면요. 선생님들이 얼굴이 노랗게 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교장 선생님도 오실 거고 교육청에서도 온다고 했는데 애들은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후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올리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성과들. 근데 그것들이 성과로 느껴지지 않는 게 기록이 없어서예요. 그 기록을 제일 무기력하고 뭔가를 하기 싫어하고 이런 친구한테 핸드폰을 너만 핸드폰을 쓸 수 있다 이러고 핸드폰을 주고 그 친구가 다 기록할 수 있게 오늘은 네가 연출부 애들을 좀 기록해주라. 오늘은 네가 어디 애들을 좀 기록해주라. 그리고 오늘은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배우했던 친구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지막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지원자를 받아서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를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 친구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성과가 되거든요. 공연은 그지 같아도 돼요. 예, 그지 같아도 돼요. 어차피 다 지나가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학생들의 공연은 너그러운 관객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학로에 가면은 막 이렇게 판단하시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희의 관객들은
뭐래도 이쁘다고 그러고 뭐래도 잘한다고 그러는 관객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던 저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과정들을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 자체가 선생님들한테도 보람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질문하실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네, 이번에 투게더 프로젝트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받다 보니 녹음하는 과정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준수한 상황에서 녹음을 진행을 할 텐데 보통 이제 학교 공간에 녹음하는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학급 교실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랬을 때 어떤 좀 꿀팁이 있을까? 교실에서 녹음을 할 때의 뭐 방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목소리가 좀 수음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가장 좋은 건 차에서 녹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차에서 녹음을 하면 자체적인 뭐 방음도 좀 되게,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에서 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코러스 받을 때는 급하면 그렇게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 녹음기가 그렇게 질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하시면은 슈어 마이크 중에서 요만한 사이즈의 가니 마이크가 있어요. 그 아이폰하고만 연결이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예 트랙으로 이렇게 나와요.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서 이렇게 입을 맞출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녹음을 할 때는 선생님 만약에 차에서 한다고 하면은 MR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녹음할 때.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리고 왜 이어폰 2개 이렇게 꽂는 잭 있잖아요. 그 잭으로 녹음하는 친구도 꽂고 디렉팅 보시는 선생님도 꽂고 해가지고 틀어주면은 그 MR 들으면서 이 친구가 이제 차 안에서 녹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송반이 혹시 있으면, 학교에 방송부나 이런 게 있으면 방송 그 부스가 있잖아요. 그 부스 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녹음을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게 받아지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그렇게 해서 받아봤는데 그 떼창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건 어떻게 받았냐면 핸드폰을 6대를 놨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6대를 이렇게 놔가지고 그 핸드폰 6대를 가지고, 학교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녹음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 6개를 이렇게 기울인 그 독서대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떼창 한 30명이서 같이 부르는 떼창을 3번을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부르고 또 자리 바꿔서 한번 부르고 또 자리 바꿔서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6개니까 총 6, 38, 18개의 트랙을 가지고 한 200~300명이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떼창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오디오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쌓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 빼먹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 기능 중에서 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팬은 소리를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리는 기능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녹음을 하셨는데 한 30명 거를 녹음을 하셨는데 전부 다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소리가 다 이 앞에서 주둥이가 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주둥이들을 다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하면은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에서 악기를 전부 다 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자로 서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쪽에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관악기, 그러니까 비올라, 관악기, 그다음에 뭐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라도 돼 있잖아요. 저희가 믹싱을 할 때 이렇게 자리부터 먼저 배치를 하거든요. 자리 배치하고 퍼스트 바이올린도 첫 번째 석, 두 번째 석, 세 번째 석이 있으면 저희가 받은 순서대로 두 번째 석은 조금 더 리버브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오디오 아까 편집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누기.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서 녹음을 하시면
아주 좋은 음질의 녹음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방송반이고요. 그 다음 그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자동차, 지하주차장 자동차가 제일 좋아요. 아까 음악 선정에 대한 네. 부분 이야기하시면서 학생들이 그 캐릭터, 인물이나 네. 장면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끌어낼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거든요. 네. 어떤 질문을 좀 던지면 좋을까요? 일단은 모두가 전부 다 열정적이진 않아요. 저희 꿈의 학교도 뮤지컬이 좋아 죽겠어서 오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열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 열정적인 몇 명의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의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선은 작가의 의도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작가는 이 글을 쓸 때 이 캐릭터가 어떤 감정으로 그리고 어떤 걸 상상하면서 썼어? 그러니까는 어떤 애가 엉엉 울었다를 썼을 때 이 엉엉 울었다는 거는 어떤 거야? 엄마한테 혼났을 때 아니면은 딱지를 빼앗겼을 때, 닌텐도를 빼앗겼을 때 그때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그 상황들,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는 그 감정의 언어가 뭘까? 억울함일까? 아니면 절망일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객관식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감정의 언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객관식이 빠져요. 지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와요. 처음부터 애들이 그걸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조금 적극적이고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는 친구와의 대화를 방관자적으로 지켜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그러면서 다 배워요. 그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집단이라는 게 무서워서 얘를 특별히 미워하지 않는데 내 친구가 미워하면 걔도 밉고 그런 것처럼 특별히 관심이 없었는데 선생님과 얘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대화하는 거 보면 자기도 끼고 싶고 자기도 생각이 있고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생각은 있는데 이 손이 안 들어지는 애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항상 기회를 그래서 놓치거든요. 저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리고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괜찮아. 다음에 얘기해줘. 그리고 또 넘어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이러면 부담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강사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 이것으로 좀 맞춰도 될까요?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